와우, 금요일입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3부 4부에 걸쳐서는 항상 이번 주 승부 보내드린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이 음악과 함께 이번 주말 정말 덥지만 그래도 편안한 휴식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승부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영 변호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열이 팍팍 나는 금요일의 남자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하지라서 좀 시원하게 보이는 날이라고 시원하게 입으라고 시원하게 한번 외투를 벗어왔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팔뚝이 굽네요. 팔뚝이 굽다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요? 예. 자,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진짜 요새 너무 더워요. 너무 덥더라고. 너무. 근데 이게 장마가 지나면 더 이 습하고 더워가지고 더 덥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습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견딜만 한데. 자, 오늘 최진영 변호사님 승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꼽았습니다. 예. 아니 그 인물보다도 그 음량 효과가 더 아주 인상 깊게 남습니다. 예. 원희룡 전 장관. 예. 출마하기 때문에요. 네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1번이야. 결국 선점 효과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타이밍이었는데 예. 다른 분들이 시간을 재는 때에 문자로 그냥 쫙 돌리면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라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정말 당선이 되실지 여부는 불구하고 적어도 이번 주에는 원희룡 전 장관의 어떤 선점 효과, 이 적절한 시점 그리고 의 어떤 문자 그리고 문자 내용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주 짧으면서도 임팩트가 있었어요.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 이렇게 돼가지고 개혁과 혁신에 나서겠다 이런 취지를 밝혔는데 당과 이게 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라고 그 한 줄에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총선 이후에 가장 비서실장으로 모시고 싶었던 1순위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렵에 그 이른바 영수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러면서 한번 원희룡 전 장관이 물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랬습니까? 최근에 또 그 남미에 또 대통령 특사도 보내고 에콰도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여당 이른바 엘살바도르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서지훈 PD님 아니었으면 또 큰일 날 뻔했어요. 엘살바도르. 그런데 그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거리에서 대통령 정권 대사로 갔다 왔는 그런 여세를 몰아가지고 당 대표까지 슛 쐈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유효타로서 이 국민들에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저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이번 주에 승자로 꼽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저는 문자를 못 받았죠? 여기 문자 받으신 분 있어요? 우리 제작진 중에 아무도 없대요. 저도 못 받았어요. 그러셨어요? 좀 그렇게 선별적으로 보내시면 안 되고 쫙 뿌리셔야지. 원희룡 전 장관 어떻게 보세요? 원희룡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의 어떤 그런 함수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함수 관계라는 게 이번 그 대표. 그렇죠. 대표 아니면 우리가 얘기할 이유가 없죠. 예. 그러니까 어떤 함수, 어떤 방정식, 뭐가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하여튼 여론조사 결과만을 보면 여론조사 나왔다. 예. 하여튼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우세한 걸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대세에는 아주 큰 이상이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거로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가령 만약에 말씀 주신 게 만약에 이제 막판에 이제 2등, 3등, 4등의 단일화를 말씀 주신다면 여론에서만 보면 나머지 다 단일화 해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우세한 것 같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우세가 뒤집힌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일방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14, 25일 전국 18세 이상
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전화 면접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저 동의하세요? 아까 그 앵커께서 예. 원희룡 장관 1,008명입니다. 죄송합니다. 1,008명을 대상으로. 예. 원희룡 장관으로부터 문자를 못 받아서 좀 기분이 좀 섭섭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못 받았지만 대신에 예 우리 뭐 오늘 아까 오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친한파 커밍아웃 이렇게 해도 뭐 그런 건 되겠습니까?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뭐 저는 원희룡 장관님하고도 사실 친분이 좀 있고 또 나경원 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밥 잘 싸주시는 이쁜 누나 뭐 이런 분이어서 누가 돼도 참 보수의 어떤 차기 리더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이재명의 일극 체제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일극 체제 아니었냐 이른바 1차 방정식 얘기하다가 이제는 X, Y, Z까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삼국지가 지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X, Y, Z. 야 오랜만에 든다. 예. 그렇다는 점에서 과연 그 한동훈 대세론이 이와 같이 원희룡 전 장관이 갑자기 그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어떤 균열이 날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으로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만만치는 않다. 작년 3.8 그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 그때는 후보였죠. 5%도 채 안 됐어요. 그렇지만 윤심을 얻고 결국 당대표까지 등극을 했는데 과연 현재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3년 차인 시점에서 전후 맥락을 봤을 때 원희룡 전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의중 내지 친윤계의 표심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점에서 과연 그 상황 속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사실 어제 그 한동훈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사실 정치적으로 가장 손해를 본 분이 나경원 의원이란 것은 아마 거의 통솔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후보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을 아마 가서 이철우 경북지사 예 그리고 또 홍준표 대구지사를 대구시장님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향력이 대구 경북에서 상당히 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그 누구도 현재로서는 분명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서가는 건 맞습니다만 합종 연행 가능성을 비롯해서 이 그 나경원, 원희룡 두 분의 정치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이번 어떤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는 그 어떤 때보다 강하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전화해서 뭐 밥 먹었냐고 물어봤지. 예, 뭐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다들 뭐 서로 협조를 구하고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 목소리가 굉장히 밝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아마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화이팅 제가 한번 해드렸습니다. 아 화이팅. 아니 뭐 모든 분한테 화이팅 해야죠. 그럼요, 예. 그럼요. 우리는 항상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화이팅 다 해주고. 아니, 저희는 기회주의자가 아니고 기회 제공주의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기는 쪽이 우리 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니 근데 우리 김봉신 이사님 승자 누구예요? 예, 저는 승자를 예. 오세훈, 조국 두 분을 제가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자라고 꼽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보면은 방금 뭐 우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요분 말씀 주시고 또 이재명 당대표 이렇게 얘기되면서 이게 대선까지 가면은 이제 두 분이 항상 엎치락뒤치락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지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보면 인물 개인별 호감도입니다. 개인별. 호감도를 봤을 때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감이 간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 그렇죠. 오세훈에 대해서 호감이 간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 조국에 대해서 호감이 간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건데요. 지금 이재명, 한동훈보다
오세훈 조국 두 분이 아주 미세하게 5점 이내입니다. 물론 호감이 간다는 응답이 오세훈 36, 조국 35, 이재명 33, 한동훈 31 이렇게 나오니까 5점 이내에서 다들 비슷하지만 그렇지만 또 수치로만 보면 오세훈 조국 이 두 분도 사실은 다음 대선에서 얼굴을 내밀 만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분들도 승자가 될 수가 있다. 여론에 의해서는. 그래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재명 한동훈만 나오는 판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아니 그 두 사람만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판이.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의 여론조사였고요. 역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 저도 이거 보고 조금 놀랐는데 오세훈 시장이 36%, 조국이 35%, 이재명 대표가 33%, 한동훈 전 위원장이 31% 이런 순서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다른 걸 떠나서 저는 실화냐? 약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뭐 이렇게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데 지금 조국 당 대표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실 더 높아요. 조국 대표가. 그 자체가 저는 초현실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조국 그 의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이 내일 판결 선고하면 잘못하면 깜빵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일이에요? 내일 예컨대. 예컨대. 예컨대 깜짝 그렇다는 놀랐네.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지금 수원지방법원에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이 선고가 되니까 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뭐 민생은 어려워하고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취지에서 뭐 제 해석입니다. 뭐 어떻게든 그냥 겹겹에 그냥 방탄복을 입게 하기 위해서 난린 것 같은데 이런 지지율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 여론조사였습니다. 저는. 근데요. 제가 2부에서 이상민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국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팬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셨는데 그 여론조사 분석가로서 동의하세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투표를 간다고 했을 때는 여론조사보다 좀 더 이제 범위가 넓죠. 저관여이신 분들도 많이 이제 투표에 참여하니까. 그런데 이제 요 한국갤럽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그래서 ARS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 팬덤에 의한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관여도가 높은 분들이 뭐 보수건 아니면 진보건 많이 또 중도건 관여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번 전화 면접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관여도가 좀 떨어지는 분들에게도 저관여자에게도 응답을 좀 독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ARS보다는 전화면접 조사가 국민 대표성은 훨씬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과정에서 오세훈 조국 두 분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 이재명 한동훈 못지않게 라는 것들은 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홍준표 시장도 30입니다. 30이면 1등이라고 하는 오세훈 시장하고 5.2 이내입니다. 이준석 의원만 전 대표 27이니까 조금 더 떨어진 거죠. 20%대니까 홍준표 시장까지도 이제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좀 상당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더해 보면은 이게 하여간 여당 소속이 야당 소속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죠? 이거 더해보면 뭐 더하는 게 의미는 별로 없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지금 정당 지지도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오늘 나온 거 이거랑 조금 유사한 성향은 아닌가 이런 생각은 사실 드는데 오세훈 시장 갑자기 이렇게 호감도가 이렇게 1위를 한 거는 어떻게 보세요? 원래 높아요. 원래 높아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오세훈 시장한테 또 전화 받으신 거 아니고? 제가 오세훈 시장님 재보궐 선거할 때 법률 지원 단장했었잖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제가 서울시 자문 변호사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 시장님 정말 훌륭하시고 뭐 시장실에서 같이 밥도 가끔씩 뭐 사주시고 해서 고마운 분인데 약자와의 동행. 동행 매력 도시 이런 키워드가 행정가로서의 어떤 영향을 최근에 국민들 특히 서울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에너지로 보낸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는 점에서
이미 뭐 재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경륜 그리고 또 지금 벌써 3선의 그렇죠, 서울시장. 어떤 서울시장으로서의 행정적 경험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옛날에 깨끗한 맑은 물 뭐 이런 뭐 정수기 선전도 했는데 깨끗한 이미지 이런 부분이 지금 이재명 대표라든가 그 조국 대표와의 어떤 대비점 이런 점에서 때묻지 않은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가 적어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당히 호감도 높은 그 오세훈 시장의 정치인으로서의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높인 것 같은데요. 다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역 시장이다 보니까 정치에 직접 개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어떤 이미지가 나왔다는 것은 추후에 국민의힘의 그 대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을 때는 상당한 폭발력을 잠재력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미뤄 짐작하게 하는 여론조사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부는 여기서 딱 끝내고요. 4부에서 계속 얘기 나눠보죠. 오늘은 경기공예학교 브이로그